어떻게 찾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봄비가 오는 것인지, 아이고, 여름을 준비하는 비가 오는 것인지, 이렇게 또 봄비가 거리대 가득 내리고 있습니다. 어머, 내꺼, 이 룬데리, 꽃들이 그래도 되게 너무 이쁘다. 마치 제 거리대는 가을이 다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거리대는 어떤가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지금 또 보니까 속상하네. 왜냐면 굵은 빗방울이 그냥 툭툭 떨어지는 게 그게 좀 속상해요. 그래서 이 굵은 빗방울을 또 피하는 또 이렇게 또 이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통은 어머 룬데리 화상 입은 거 더 심해졌어. 이 화상을 입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상이 맨 처음에는 표가 안 나는 아주 경한 경도의 화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잘 표가 안 나.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발견의 시간 차이인가?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왜꼭 다리미 갖고 살짝 눌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다가 나중에는 거기가 새까매집니다. 상처를 이제 자기가 이제 치유하려고 하겠죠? 제 거 안젤리나 한번 볼까요? 안젤리나 화상. 네, 화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되고 있고요. 론데리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키핑장에서 여러분께 물을 좋아하는 다육들이 있어요. 물 좀 챙겨주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들, 물을 좋아하는 다육들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자칫 다육이는 물을 싫어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다육이도 당연히 물 좋아합니다. 물을 좋아한다는 표현은 좀 틀린 것 같고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필요하죠. 사람도 그렇고 다육도 그렇고 물이 필요해요. 다만 얘네들이 자생지가 건조지대였어요. 건조지대이다 보니까 건조지대에서는 물이 그러니까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건조지대에 살다 보니 애들이 저장 능력이 발달을 한 것뿐이에요. 가뭄에 견디기 위해서 저장 능력이 발달을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물을 싫어한다라기보다는요. 물을 오랫동안 안 줘도 살 수는 있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물을 오랫동안 안 줘도 살 수 있는 애들한테 물을 그냥 그만큼 얘네들 그 자생지만큼 우리가 물을 안 주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안 죽고 살 만큼만 얘네들이 이제 모습을 바꿔가겠죠. 그리고 자생지 사진을 보시면 안 예뻐요. 하여봉 막 겁나 뒤집어 쓰고 있고 또 자생지 환경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조지대라고 하면은 막 허허벌판 막 선인장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돌틈, 바위틈, 식물과 식물 덩굴 사이 숲 막 이런데 얘네들이 살아있지 막 생노지 땡볕에 막 얘네들이 그냥 막 자신당당 위풍당당하게 이렇게 이쁜 모습을 하면서 살아있지 않아요. 사실 색감이 이렇게 예쁜 모습인 채로 가림이 없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동물들의 타깃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사실 사는 곳은 어디냐면 그 엄폐막이 조금 있는 곳에 오히려 더 많이 살아요. 그리고 색감이 이렇게 예쁘지도 않아요. 그냥 사람이 인공적으로 얘네들을 이렇게 재배를 하고 하면서 키우면서 이렇게 이쁜 모습, 곱상한 모습으로 얘네들이 이렇게 바뀐 거지 자생지에서도 이렇게 이쁜 모습을 하고 있냐? 아니라고요. 아주 거칠고 안 예쁘고 상처 투생이에다가 색감도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과일이 익을 때 왜 색감이 그렇게 예뻐요? 나 이제 닦아도 돼. 나 이제 곧 떨어질 건데 내 것 좀 물어다가 멀리 좀 떨어뜨려 줄래? 뭐 이렇게. 물론 이제 떨궈 가지고 떨켜를 만들어서 떨궈서 얘네들을 뭐 이렇게 색감을 씨앗을 땅바닥에 떨구려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색을 예쁘게 내 가지고 동물들한테 얘네들 내 씨앗 좀 멀리 좀 이렇게 가져가 줄래?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얘네들이 만약에 자생지에도 색을 이렇게 예쁘게 내고 있다면 진짜 동물들의 타깃이 될 거예요. 색감이 너무 예뻐서 눈에 띄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물을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의미가 아니라 물은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다만 오랫동안 물을 안 줘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얘네들이 그런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좀 잘 챙겨줘야지만 되는 애들이 또 있습니다. 수연이
수연이는 잎이 얇아요. 자, 저수 조직, 우리가 이제 물을 저장하는 능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약한 애들이 있겠죠. 잎도 얇고 목대도 얇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여러분들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의외로 목대가 얇은 애들이 여러분들 물탐을 좀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파리가 얇은 애들이 물탐 많이 해가지고 얼굴을 자꾸 소멸하는 경험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기들은 물을 좀 더 챙겨줘야 되겠구나 라고 살펴보시면서 관수의 주기를 조금 신경을 쓰신다거나 화분의 사이즈를 신경을 쓰신다거나 같은 화분의 사이즈에 넣어야 한다면 용토의 보습성의 그런 어떤 비율을 높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은 이제 일광을 관수를 해도 걔네들은 조금 더 물을 먹일 수 있게끔 그렇게 케어를 하시면 좋은데요. 수연이, 소인지, 유접고 그 다음에 까라솔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이파리가 조금 얇은 상태에서 물을 더 좀 챙겨줘야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의외로 또 물을 조금 좋아하는 애들이, 그리고 저는 미니마 종류들 있죠. 그래서 나나우쿠 미니도 그렇고 미니마 종류들도 그렇고 걔네들은 저는 물탐 많이 했고 아우렌시스 같은 애들도 물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파리 반만 마릅니다. 근데 또 의외로 백봉 같은 애들은, 백봉 이런 애들은 잎도 굵고 그다음 크고 목대도 굵은데 이 반만 마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확실히 관수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기 관수들을 조금 얘네들이 내가 목이 마른데 라고까지 가지 말고 정기적으로 관수를 해주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파리가 얇은 애들 중에 우리가 키우는 애들 중에 당인이 있어요. 당인도 잎이 되게 얇잖아요. 걔도 걔도 물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물을 조금 더 챙겨서 먹여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지금 비가 와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 안쪽에 다육들은 벌써 이제 물을 또 달라고 쪼글쪼글 거리는 애들이 있었어요. 자, 이가 핑크플로라. 제 핑크플로라가 이 한 무대기 있었잖아요. 이렇게 쪼그라들었어요. 이렇게 여기 위를 가득 메웠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베란다 여기 이쪽에서 했고, 어제 보니까 말캉말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면으로 해놨더니 오늘 진짜 빵 터졌습니다. 빗물 못 줘서 미안하다. 그리고 요 르누아르도 말캉말캉해서 넣어놨더니 빵 터졌고, 요거 아이스에이지도 그냥 빵빵 터졌고, 얘도 여러분들 취솔송도 물탐 잘해요. 취솔송도 물 달라고 자주 합니다. 그리고 철화애들 물 달라고 자주 해요. 왜냐면 군생도 근데 그건 상대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화분 안에서 먹여 살릴 애들이 많은데, 그리고 잎 뒷면에 내보내는 기공들도 많은데 당연하죠. 그래서 군생들, 철화들 이런 애들이 외두보다도 상대적으로 물을 더 달라고 하는 시기가 짧죠. 야, 클라랑스가 진짜 예뻐졌습니다. 클라랑스 정말 예뻐졌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너무너무 예뻐졌습니다. 자, 지금 꽃대, 자, 꽃대에 붙어있는 이 이파리들은 제거를 해야 돼요. 얘 등치에 비해서 이 꽃대 이파리가 엄청 작네. 완전 진짜 엄청 작아. 혹시 모르니까. 어머야, 세상에. 쟤도 이게 관절, 꺾이는 관절, 제가 요번에 그 행복한 코뿔에서 소개를 했었던 그 전동 분무기죠. 이거 내려놓고, 네, 요거 전원 관수 좀 해주고, 애들이 벌써 물탐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도 물 달래요. 얘도 물 달라 그러고, 물 달라는 애들 이렇게 또 저면으로 물을 또 앞뒤로, 그러니까 베란다 안쪽 뒤쪽 지금 다 지금 물을 주고 있네요. 자, 오늘 다부때 지금 사실은 자, 이거 그 비닐막 해줘야지. 사실은 물이 필요한 건 아니었는데 가림을 할 수 있었으면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비가 와서 또 비를 맞추고 있습니다. 너무 굵은 빗방울이 떨어져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비가림막을 좀 해줍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